오늘 이제 제가 말씀 올리려 하는 것은 땅굴 문제도 이게 심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상황이 이것이 이제 갈 때까지 이제 가버렸다. 어저께 제가 뉴스 하나를 보면서 이제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 하면은 이제 개헌의 얘기인데 어저께 나오는 그 뉴스 얘기는 뭐냐 하면 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뭐 국민들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야가 2+2에서 대표자들끼리 원내대표 2+2에서 이미 개헌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시기를 논의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시기 문제는 일단 좀 당장은 아니고 조금은 연기를 하고 그래도 5월달까지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매듭짓자 뭐 이런 합의를 했다. 자, 그러면 국민은 이건 뭐 뜬금없는 얘기에 갑자기 무슨 간간히 어느 뭐 정신 나간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 간간히 얘기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요번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여야가 합의했다 이러고 나오니까 2+2에서 합의했고 시기 문제만 이제 남았다 이래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왜 여기서 더 문제가 되냐? 바로 이게 이제 적화상으로 이제 곧바로 연결되는 개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겉으로 보면은 권력 구조, 뭐 이원 집정제니 뭐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뭐 분산시키니 아니면 또 뭐 4년 식으로 해서 미국식으로 중임제를 하니 이런 얘기를 이제 논의할 거고 그것이 초점인 것처럼 이제 맨 처음에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미 저 안에는 목표는 숨겨진 목표는 이미 이건 다 드러나 있다. 잘 읽어보면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 목표는 뭐냐? 6.15 공동선언 저 김정일이 그리고 그 김정일의 노비 김대중이 이 반역선언으로서의 6.15 선언 여기서 이제 합의한 그 연방제 남북연방제 통일 이거를 이제 헌법상으로 규정화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죠.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고 이것이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리고 더 이제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무너졌다. 자, 그러면 개헌 저지선 3분의 2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야당이라고 하는 쪽은 뭐 보나 만할 테고 새누리 안에 이게 보면은 중도 내지는 좌 즉 저쪽에 입김에 의해서 움직일 이럴 사람들 개헌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 숫자를 보면 3분의 2가 넘는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가먼이설로 이제 뭐 권력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더 민주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어느 시기인가에는 남북이 공존을 하면서 이미 우리 합의도 했고 6.15 선언했으니까 평화롭게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슬 돌리면서 그 목표는 3조하고 4조죠. 헌법 그 3조 김대중이 노무현이 정말 이 나쁜 것들이죠. 아주 역적들이고 이건 뭐 범죄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지금 이제 펼쳐졌는데 다 이제 이거 추적됐고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국가를 어떻게 이거를 무너뜨려 보고 저 북한 쪽에 갖다 바쳐 보려고 자기들로서는 최대한 몸부림을 쳤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있었던 게 워낙 이 헌법의 뿌리가 잘 만들어졌고 이 헌법이 지켜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김대중이하고 노무현이하고를 저 광화문 광장이든 공개된 자리에서 아주 뭐 강력하고 당당하게 그냥 반역범으로 밟으면서 너희들 범죄자로서 너희들은 이것들부터 처단해 쓰레기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것들이 꼼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여러 가지 그 국가 범죄를 저지른 거 이게 다 드러났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법이 우리 애국진영 구국진영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법조항이 뭐냐면 헌법 3조 영토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4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는 지향한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북한을 이제 흡수해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듯이 통일하라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 참칭, 정부 참칭 불법 단체고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는 저러한 그 범죄 집단을 돕는 그러한 동조 세력은 마땅히 이것은 처벌받고 처단돼야죠.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정말 엄청난 이런 무리를 했죠. 그런데 결국 그 국가보안법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고서는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없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는 더 진화된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개헌이죠. 개헌에서 이제 헌법 3조 영토조항을 바꿔버리면 이제 4조도 통일조항도 당연히 바뀌어지겠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폐기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폐기되고 헌법 영토 3조 영토조항이 없어지거나 바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공기 달겠죠. 서울시내 한복판에 인공기 달고 나오고 이제 사진 들고 찬양대회 열고 예수님 찬양 이상으로 아마 찬양대회 하고 통일하자고 이제 난리치고 이제 이런 꼴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개헌을 이제 실행하려는 그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다. 이거는 뭘 말해주냐 하면은 이미 지상의 공적 조직을 다 접수했다. 다 장악했다. 또 실제가 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자, 간단한 예를 들면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교육감. 우리 헌법을 존중하고 북한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그 애국 우익의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교육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북한을 인정하고 6.15 선언을 받들어서 이제 평화협정 맺고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쪽에 쓴 사람들이 더 많겠는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지금? 당장 보면은 우리 서울 도대체 그리고 저 낙동강전선 빼놓고는 서울시장, 구청장들 저 좌익 쪽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교육감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감 숫자 17 중에 4번 놓고는 좌익 쪽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진보 교육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진보는 좌익의 종북 좌익의 위장 간판일 뿐이죠. 이것은 60년대에 김일성이가 남파 감첩단 내려보낼 때 지령하기를
진보 민주주의로 위장하라. 이렇게 명령을 지령을 내려서 한 50년간 이상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귀퉁이 하나, 통합진보당이 이제 해체된 상태고, 본 뿌리와 큰 줄기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완전히 기득권화돼 있죠. 기득권화돼 있다는 얘기는 주요 공직자들이 다 차지했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금권까지 이제 차지해서 완전 기득권화된 체계를 붙였다. 그래서 공직 자리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행정조직. 자, 그러면 행정조직이 상층부만 그러냐? 밑에는 전공로가 있죠. 힘만의 전공로가 있다. 이거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상황을 보면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종북 역사 교과서로 교육을 받는다. 단 한 군데, 부산에 있는 부성고등학교를 빼놓고는. 자, 그러면 학생들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정권들에 대해서도 다 이승만 대통령의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건국과 이러한 경제 번영을 일구어낸 이런 공로들은 다 감춰지고 비하되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가 이른바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민 속여가면서 반역 행각한 것만 이제 부각되는 이제 그런 꼴이 점점 이제 굳어져 버린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사건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상징적인 사건을 보면 대한민국의 깃발이 벌써 내려갔다.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상황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제주 4.3 내란 폭동, 자, 광주 5.18 내란 폭동 보다도 그 성격상 더 문제가 큰 것이 저 4.3 제주 내란 폭동이죠. 왜냐하면 제주 4.3 내란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방해하려고 김일성이가 빨치산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경찰서, 군 이런 합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란 폭동으로 발발이 된 거죠, 이게. 근데 저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려고 일으킨 그 내란 폭동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었다. 이야기는 그 내면의 논리는 좌익 운동권이 이제 그동안에 참 자기들의 그 핵심 코드를 실현했다는 얘기죠. 저 사악한, 아주 더럽고 사악하죠. 저 좌익 운동권. 여기 보면은 저거는 참 완전히 사람 속이고 사기에다가 중사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공작하고 이런 학교고 뭐에서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이게 종북자익 하는 짓은. 이러면서 이제 저런 것들의 그 기본적인 핵심 코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하고 정통성이 김일성 북한에 있다. 이따위 이제 비뚤어진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아주 국가 공적인 차원에서 분명하게 실현해버린 것이 제주 4.3 폭동을 국가 기념일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결정 지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하는 저 사악한 좌익운동권의 코드가 이제 실현된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심각할 일이라고는 전혀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이미 보면은 지금
이러한 정치권, 교육, 법원, 검찰, 여기에 종북 검찰이 웬 말이고 종북 법관이 웬 말이고, 숫자가 이게 무려 누구 얘기로는 종북 법조인이 검찰 법관 이쪽에 한 1000명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 지경까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이 잠을 깨서 정말 강력하게 이 대비하게 만들어야 될 그 언론은 어떻게 되냐? 언론이 완전히 종북들의 도구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종북 범죄, 반역 범죄 핵심 사안들을 가지고 공개적인 장에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일당과 한 10년 이상 이제 정면으로 맞붙어서 싸우다가 보니까 언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검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제 부닥쳐 보기 전에는 이 내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기가 힘들 텐데, 실제 부딪혀서 보니까 보도 안 하고 봉쇄하고 보도를 왜곡 보도하고 축소 보도하고 막 숨기고 이러는 걸 보니까 언론 역시 종북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더라.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을 이제 이것은 땅 위에 이른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조건들, 정치 사회적인 조건들, 이거는 거의 지금 완성 단계로 적화의 완성 단계로 갔으니까 이제는 개헌을 하겠다고 이제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오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특히 우리 국가안보정책연합에서 지금 주력하고 계신 이 땅굴 문제, 이것과 땅 아래의 조건과 땅 위의 조건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맞아떨어져 가는 적화의 최적 상황은 뭐냐면, 저놈들의 그 사악한 계략에 의하면 적화라고 하는 것은 땅 위의 조건, 땅 아래 조건, 땅 아래의 이 지하 땅굴은 이미 뭐 오래전에 완성을 했고, 이건 뭐 남구사분들이 참 그동안에 목숨 걸고 눈물겨운 이런 노력에 의해서 밝혀주셨죠. 밝혀냈죠. 자, 그런데 밝혀내도 다 똑같습니다, 얘기가. 땅 위의 반역사건, 땅 아래의 땅굴사건, 아무리 밝혀내도 지금 어떤 꼴이 되는가. 첫 번째,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도 안 해요. 어딘가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거나 이 땅굴 탐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왜곡된 그런 식의 이미지로 만드는 경향, 이런 것도 보여지는 거고, 정작 중요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도를 통제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군에다 신고하고 경찰에다 신고하고 해봤자 저 국방부 남집 땅굴 탐지과 여기 어떻게 돼 있는가? 남집 땅굴 참 수십 년간 해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탐지과가 아니라 간첩과다. 은폐, 간첩도 소굴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또 부닥쳐서 보면은 이런 조건들 가지고 딱 나가서 얘기를 해도 완전히 뭐 아니라고 딴짓하고 떼쓰고 부정하고 뭐 이런 짓을 이제 한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땅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땅 위에 이 적화, 이 완성을 달려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7.1전쟁이고, 그것보다는 아마 지금 땅의 조건까지도 완성돼가는 것으로 봐서 그냥 적화한데, 이것이 군사충돌 성격을 최소화하는 적화 인수 방식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 아래 자권, 땅 위의 조건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뭐 공직 분야, 언론 분야, 교육 분야를 다 장악해 버렸는데 뭐 싸울 게 뭐 있냐?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연방제 헌법, 이른바 통일헌법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악한 이런 미명하에 통일헌법으로 연방제 통일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우리는 합의에 의해서, 남북이 합의에 의해서 연방제 통일해서 민족 통일 실현하기로 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적으로 할 테니까 개입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을 이제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이도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똑같은 지금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뒤에는 뭐 자주는 무슨 자주입니까? 저 중동에 노비 노릇하면서, 종 노릇하면서, 중동에다가 그 자주라는 말도 참 그게 참 그 위선적이고 가짜 얘기죠. 완전 거꾸로 된 얘기죠. 지금 이 용어 하나하나들 보면은 사기치는 데는 세계 1등이다. 사기치는 데는 세계 1등이다. 쟤네들 저 북한에서 또 이 종북 빨갱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진보라는 말, 그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거 가지고 다 속여먹었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종북자익은 진보냐 퇴보냐.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종북자익은 진보냐 퇴보냐. 그게 어째서 진보입니까? 퇴보지요. 그런데 너희들 텔레비 보고 신문 봐라. 저 종북자익 뭔지 알지? 근데 그 종북자익을 언론에서 진보라고 부르느냐 퇴보라고 부르느냐. 이거 진보라고 부르네요. 완전히 우리가 속았네. 이거 사기에 속았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학생들은 이제 얘기만 해주면 이제는 속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나오면서 애국세대가 되죠. 이게 교수들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교수들이 얘기를 하면은, 저같이 뭐 얘기를 하면은 학교 안에 빨갱이 교수, 저 빨갱이 학생회가 그것만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애들끼리 몽땅 다 몰려와요. 그냥 텔레비도 몰려오고,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저 종북 시민단체 이런 것들 다 몰려와가지고, 뭐 학교에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최우원 교수 쫓아내라. 날마다 뭐 난리치고 그러죠. 그렇다면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난리치는 거 다 좋은데,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TV 공개 토론에 대표자 내보내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공개 토론회장에서 우리 한번 사내답게 얘기해보자.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종북자익이 진보냐 퇴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한 놈도 안 나옵니다. 한 놈도 안 나와. 제가 벌써 이거 선언하고 좀 공개 토론에 나와봐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풀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계략이 필요 없어요. 계략이 필요 없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성경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철학사에서도 종교사에서도 일반 삶에 있어서도 보면 정말 이거는 훌륭하신 그 길로 가는, 그 길로 가면 저희가 실현되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거를 실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학교 안팎에서 뭐 학생회 빨갱이 교수놈들 뭐 다른 학교에 또 텔레비 신문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뭐 다 집중 표적 삼아서 달려들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우리 애국진영의 기본 심성이니까, 그렇다면은 누가 돼도 좋으니까 공개토론에 너희들 대표자 뽑아서 보내라. 텔레비에 나가서 내가 밤이 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토론하고 국민이 판단하시도록 하겠다. 한 놈도 안 나와요. 10년째 얘기해도 한 놈도 안 나와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 패턴이 지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저것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 남집 땅굴 숨기고 있죠. 남집 땅굴 숨기는 거,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 사기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범죄 조직화 해가지고 김대중 일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 그걸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 종북 386이란 암세포 오염물 집단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사회 전반에, 국가사회, 공직사회 전 분야에 퍼져가지고 암세포처럼 전이돼서 깊이 뿌리 내리고 들어갔죠,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뭐 국가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그 정말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 가서 제가 공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개표기 사기극 친 거 맞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렀고 노무현이는 가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 즉각 체포하라. 2007년도 8월 3일날. 자, 그러면서 자,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는 이제 난리통이 벌어진 거죠. 이제 여야 의원들 다 뛰어내려오고 이제 그 생중계 상황에서 그래 됐으니까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다 그냥 인터넷 뉴스로 그냥 막 100개 이상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순식간에 다 나갔죠.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자, 그러니 노무현이는 사나이답게 링으로 올라와라. 공개 결투에 링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최우원이가 죽든 노무현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기 쳤느냐 안 쳤느냐, 가짜냐 진짜냐, 이것만 가려가지고 만약에 내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하면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게. 너 그러니까 노무현이 너 현직 대통령이라고 그랬지만 링에 한번 사나이답게 올라와 봐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은 국민들도 아니고 뛰어난 국민들이에요. 아주 굉장히 이건 막아놓고 생각을 못하고 귀에 안 들려주고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공개 토론에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그거 판단 못할 국민이 아니죠. 그 판단력은 세계에 아마 제 1등일 거다. 이래 놓으니까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으면 노무현이가 이제 저 일당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링에 올라오는 건 간단하잖아요. 저부터 잡아놓으면 되니까. 그럼 자연히 그러면 법정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서 법정에서 다 하나하나 이제 샅샅이 얘기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런 공개 법정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그런데 보니